습니다. 자, 1930년대는 주로 이제 민족주의자와 친일파의 사이가 딱 느껴지죠. 그 일제 시대의 민족주의자들은 이순신은 누구와 싸웠어요? 일본군과 싸웠죠. 그런데 친일파들은 누구와 싸워요? 조선 조정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조선 조정과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조선 왕조는 이순신 같은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수용할 만한, 포용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이런 썩어 빠진 조정이니까 일본이 조선을 멸망하게 한 것도 당연하다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친일파들은 그런 의식에 놀아나 있고 결국은 그런 의식에 오늘날까지도 이광수식의 그게 지금도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의 이승만 그룹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뭔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초창기 여러 가지 종류의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김구의 대한민국, 여운형의 대한민국, 김일성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김규식의 대한민국, 이래 많았는데, 여기에 모든 게 결국은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하나로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그죠? 다 죽여버리고,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되고, 이승만의 반 이승만은 빨갱이다. 이런 구조로 이제 사회가 재구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문을 잠재워줘야 한다. 그럴 때 이제 이순신과 원균 이야기를 통해서 계몽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역시 이순신, 그죠? 자, 이 동아일보 보면, 그죠? 원균의 불찰로 충무공이 심혈을 기울였기는 우리 수군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 국론 분열, 그죠? 그러니까 이 유능한, 무능한 원균이, 무능은 야당 지도자고 유능은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균은 야당 그 당시에 한민당 이 야당 지도자들 유능은 이승만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성웅 이순신 보면 동아일보에 원균은 전쟁을 할 줄 모르고 처천만 끼고 논다. 웃으면서 당파를 이용해 이순신에게 치욕을 싣고 다시는 이순신에 풀려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느님. 이순신을 사실은 원균이 이순신 폄훼했다는 얘기 없어요. 기록상으로는. 이순신을 모함했다? 이거 기록 없어요. 없는데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원균을 통해서 195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자유당 독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균 같은 이런 사람을 따를래? 아니면은 이순신 같은 나 이승만을 따를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이게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뭡니까? 60년대, 70년대 그 유난히 원균에 대한 기사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원균 분열, 이순신을 독재 정권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순신은 누구예요? 이거는 박정희가 되고, 그죠? 박정희가 되고, 그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야당은 원균이고, 예? 이 대통령은 박정희는 자기는 이순신이고,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현충사도 짓고 난리를 벌였죠. 그래서 개인주의 사역 타임하는 원균과 국가보위 자유민주주의소의 이순신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이승만 독재운동 이런 걸로 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이승만 이런 그 대통령들의 권력이 그죠? 이승만, 박정희 이게 이제 결국은 반 박정희, 반 유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물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60, 70년대 보면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신석과 그 이순신도 보면은 이순신은 뇌물 모략, 그렇죠? 돈 많이 이렇게 뇌물 잘 받는 사람이다 이런. 원균은 충북은 그러면서도 그 건물이 이제 원균이 쓰게 되었다. 간첩 요시라의 건물이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 일본에 놀아놨다. 예? 일본에 놀아놓은 원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식 개발 원대학 개창이고 반유신 독재 운동은 원균 같은 강경 술책이다. 예. 결국은 집권 세력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는 이순신을 활용합니다. 예? 결국 이순신은 권력의 정당성, 나는 구국의 한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순신 장군을 이용해 먹고 원균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교원과 계몽에서는 이렇게 좀 원균에게도 할 말은 있다. 그죠? 실제로 원균이 욕을 먹어야 했던 그 많은 사실 사례를 곡해나 과잉해서 비롯된다라고 이정의 원균론이나 이재범의 원균정론, 그러니까 이 간신론과 악장론을 반대하는 거죠. 악당 같은 악질적인 사람, 그런 것을 반대하는 나온 거죠. 그는 왕을 따르자 우직하고 서무자는 장수였다. 인간 이순신, 인간 원균에 대한 탐구가 고정의 원균 그리고 원균, 김딱한의 불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8, 90년대로는 보면 원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다 함께 보려고 하는 명장이면서도 급장이다. 뭐 이런 걸 함께 보려는 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순신 성웅화에 대한 반발, 실제 역사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이 80년대, 90년대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80년대, 90년대는 이렇게 원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을까요? 이제는 진짜 백이 예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백이 의 역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인 거예요. 진짜 원균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 사람도 순국한 거 아닌가? 그죠? 이런 겁니다. 편견의 구조를 보면 한 세 가지. 교훈의 역사, 승자의 역사, 신념의 역사.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교훈의 역사, 승자의 역사, 신념의 역사 이 세 가지는 참 아름답죠. 우리가 역사 교훈 때문에 배우고, 승자, 우리가 승리하려고 배우고, 신념이 있는 역사.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이거는 수단화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수단화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사실 역사에서 교훈이 있을까요? 역사에서 승자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왜곡이죠, 이거는. 예? 신념의 역사는 색안경 끼기죠. 그죠? 교훈의 역사, 이거는 교훈은 사실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없어요. 현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교훈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과 승자 신념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철학적 구조죠. 우리의 철학의 어떤 뭐 날마다 서양의 철학자들 이야기한 것만 외우다 보니까 정작 우리 스스로의 우리 역사 속에서 인물의 분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인물의 분해, 이해 분해, 철학적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교훈의 역사는 국난 극복, 국민 만들기, 총화단결, 근대화 개화 이게 다 이 박정희나 조선욱이나 이승만이 다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그죠? 수요를 만들고 그죠? 홍보하고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국은 역사를 수단하는 문제죠. 두만강을 하루에 10만 번 건너고 일본 10만 번 쳤다. 하루에 10만 번을 건널 수 있나요? 두만강을?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영웅하는 조선사의 무능 이론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수군은 지휘관의 태만으로도 붕괴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조선 왕조는 꺼벙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영웅화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웅화의 목적은 결국은 꺼벙한 과거와 다른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교훈 같지만 실제로는 교훈이 아니고 과거를 폄훼하고 과거를 우습게 보고 우리 역사를 우습게 만드는
우리 역사가 우습기 때문에 내 같은 박정희 같은 이승만 같은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성자 만능의 역사예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원균은 사욕, 그죠? 이순신은 멸사봉공, 그 다음에 원균은 모함, 이순신은 단결, 원균은 비겁, 이순신은 구국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분법에 철저한 이분법. 이분법에 의해 가지고 너는 선, 나는 악, 나는 선, 너는 악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철저하게 이분법을 해가지고 승자 만능의 생각을 이긴 사람은 이분법 속에 살면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모든 편은 뭐 이순신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긴 사람은 이순신 편, 진 사람은 다 원균 편. 그러니까 이긴 사람에게 이순신은 늘 멸사봉공 단결 자기 과거도 세탁해 주는 거예요. 승자가 이순신의 길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해줌으로써 나쁜 그 정말 예? 정말 나쁘게 악랄하게 돈을 벌어놓고도 멸사봉공 단결 이렇게 한 것처럼 그죠? 이 타이틀을 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승자 맞는 재생산하는 거예요. 나는 이순신과 같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너는 원균 같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나의 사기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했던 것도 이순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구국의 결단으로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 자, 우리 경상도 말로 깔치 뜯는다는 거예요. 폭력. 그러니까 이 달천 몽유록에 나오는 거 보면 원균은 막 배 나왔다, 뚱뚱하다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균의 모습을 뚱뚱하냐한테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요즘 일베처럼. 이게 완전 일베죠, 일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일베예요, 일베. 조선시대판. 그러니까 이 일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통제사 원균이 예? 배가 불룩하고 입은 삐뚤어지고 뭐 이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가장 악랄한 차저는 갯벌의 돼지 같은 살찐 몸뚱아리 개미밥 되는 거야, 스케알이. 돼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남을 깔치던 요즘 보면은 일베라든가 악플 다는 사람은 그렇게 리플을 통해서 악랄하게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예? 내가 너를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활하고 악질적인 거죠. 이게 요즘 악플러하고 비슷한 이런 모습이죠. 자, 신님이 만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만 옳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지하면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만든 가짜 역사예요. 그래서 원균을 지지하면 무조건 선조실록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순신을 지지하면 무조건 선조실록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분석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이순신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보는 것 같이 아이돌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신념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너는 왜 부처님이 좋으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죠? 이순신 자기만의 원균 그리고 이순신 그래서 개인적 욕망에 따라 합리화된 사료 나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원균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 욕망과 관련된 것을 사료 나열을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실과 상관없는 신념에 의한 편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 제가 약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직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당파성이죠.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신념, 사실을 수단화한 이분법적인 것을 그래서 실제하는 원균을 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의 역사, 신념의 역사, 승자의 역사에서는 실제하는 원균을 알 수가 없다. 그럼 뭘로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시대의 과제가 역사를 왜곡하며 정치적 목적이 역사를 수단한다. 야, 이거 참 멋진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무언가의 목적과 무언가의 정치적인 요구가 역사를 수단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총력 안보하자. 뭐 옛날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크고 날 저기 뭐야 총화단결 하면서 우리는 이순신이고 북한은 원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실과 사료가 놀아나며 뭐 편견과 편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지나치게 목적 목적에 수단하는 수단을 이 필요한 걸로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순신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자예요. 실제 이순신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자의 목적에 의해서 또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일제시대에 해군 지원병이라고 있었거든요. 가미가제 알죠? 이때는 가이덴 도쿠다인데 해군 지원병의 모집 표가 뭔지 아세요? 충무공의 후예들아 모여라야.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해군 지원병 받을 때 플래카드, 표가 충무공의 후예들아 모여라. 이렇게 이순신은 활용되는 겁니다. 이순신의 활용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죠? 자, 원균에 대한 얘기 쭉 나오네요. 자, 누가 쓴 겁니까? 정경훈이라는 사람이 고대일록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책을 썼다기보다는 고대일록이라는 문집을 남긴 사람이죠. 그 정경훈이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일록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고대일록이라는 거 보면은 우수사 원균은 사망한 절도사 원균의 아들로 평소 담력과 지력이 있었다. 별난이 발변한 초기부터 전함이 올라 적을 방어하여 하루에도 육지에 발을 내린 적이 없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과 한마음이 되기를 약속하고는 전력을 다해 적을 추격 격파했다. 적들이 더 이상 전라도를 넘보지 못하게 된 것은 양수사의 공로다. 예, 원균과 이순신은 일시의 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훌륭한 우리 민족을 지킨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맨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재영 같은 사람은 국방장관까지 하잖아요. 중공군 2계대대에 5만 명의 우리 국군이 포로가 됐어. 야, 이 일은 우리 같았으면은 조선시대 같은 목이 달아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패장을 국방장관으로 앉힌 게 박정희 정권 아닙니까? 자, 참 답답하죠. 원균 없는 이순신은 공세적이지 못했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원균이 없으니까 공격을 많이 안 했어요. 이순신 없는 원균은 갈팡질팡해요. 왜냐면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원균 같은 참 뭡니까 이게 돌격이 강하고 저돌적이고 이러는 장군도 있어야 되고 이순신처럼 철두철미한 전략가도 있어야 되는 이 두 원균과 이순신이 힘을 합칠 때는 완전히 난공불락이었죠. 조선수군은. 그러면 원균은 원균대로, 조정은 조정대로, 이순신은 이순신대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순신과 원균의 구분은 인격 차이가 아니라 군사를 움직이는 능력의 차이였고 조정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잘하는 팀이 가가지고 부산포를 쳐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순신은 이순신대로 조정의 명을 거둘 수 없는 거고 원균은 원균대로 수군 병진 작전을 통해 가지고 부산포를 치자 이래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군사를 움직일 때 정말 정확하게 이순신은 정확하게 군사로 능력을 있었어요. 진짜 능력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순신은 정말 이 대단한 전략가라는 것은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원균은 그런 전략가가 아니었죠. 그런 건 확실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적으로 욕먹을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역사는 늘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시대 정신을 위장하고 권력의 지속을 끊임없이 교훈을 내세우고 선악으로 나누며 승리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렇게 가공되거나 승리한 자들이 만든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아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조차도 그 상처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원균이 나쁘게 보이는 만큼 그만큼 민주주의는 퇴색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분명하다. 자, 원균이
원균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보려는 눈이 있는 그런 사회는, 그 사회는 그만큼 성숙한 사회고, 이순신만 방방 띄우고 하는 사회는 그만큼 사회가 각박한 사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체로 독재자들은 이순신의 편이 되고 싶고 자기가 이순신의 빙의가 되고 싶었지만, 실제로 원균도 나름대로 나라를 지킨 훌륭한 선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균과 이순신은 함께 볼 줄 알고, 그렇지만 이순신은 중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가이고 전술가였고 매우 대단한 능력을,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원균과 이순신은 함께 가는 나라를 지킨 사람이지, 한쪽은 참, 한쪽은 악, 선악으로 나눠서 한쪽은 훌륭하고 한쪽은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셔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원균에 대한 이해가 관대할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이순신만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각박한 사회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원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원균에 대해서, 원균은 언제쯤이면 복권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욕먹고, 이거 다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는 한마디 합니다. 원균이 이순신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아주 정말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달성되고 선진국이 돼서 모든 것에 톨레랑스, 즉 관용과 이해의 정신이 넘칠 때, 그때 됩니다. 위기가 많은 나라일수록 이순신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제 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9차시 이제 드디어 과제를 또 내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한번 쭉 열심히 안 쓰셔도 되는데 꼭 쓰고 싶은 얘기만 쓰세요. 네? 그래서 좀 과연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원균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평가들이 특별한 권력이라든가 시대의 목적이라든가 에 의해서 수단화되고 재활용되어 가지고 재구성되어 가지고 이해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나의 신념과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수단, 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이런 점을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원균 같은 사람에 대한 관용, 이해,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는 원균에 대한 이해의 척도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원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